보톡스는 엄청 좋은 재료예요. 어떻게 얼굴에 쓰느냐에 따라서 클레버하게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Botox is a great tool to be cost effectively looking young. 보톡스는 이렇게 생긴 톡신이에요. 그래서 보톡스라는 톡신은 독소예요. 독소를 맞아서 내 근육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게 사실 보톡스예요. 근육을 덜 움직이게 만드는 앤데, 예를 들면 이마 보톡스를 놔서 일자 주름 지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덜 지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주름이 지면 선이 생기잖아요. 이걸 보톡스를 맞아서 이렇게 원래 할 거를 약간 이렇게만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색연필 세트 같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근육에도 넣을 수 있고, 부피도 줄여볼 수 있고, 주름도 줄여볼 수 있고, 피지선 분비도 줄여볼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일단 혹시 보톡스 내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톡스 맞고 내가 아파서 알아 눕거나 죽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냥 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졌다. 이걸 보톡스 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보톡스를 젊었을 때부터 쬐끔쬐끔 맞아서 약간 아무도 모르게 나만 젊어 보이는 툴로 쓸 수가 있는 게 보톡스인데, 이게 효과가 없어버린다? 이거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을 예정이 없다. 그럼 매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제오민이라는 회사는 세 분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위에 있는 두 단백질의 부분이 내성을 일으킨다고 연구가 많이 되었대요. 제오민이라는 회사에서는 이거를 제거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하고 진짜 보톡스 효과를 나타내는 요 퓨어한 코어 톡신 있는 부분만 생산을 하는 걸 제오민 회사가 이제 보톡스를 만드는데, 제품의 선택이 일단 1순위로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내성이 없게 하는 건 우리가 또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어떻게 전략을 짜냐? 한 번 맞을 때 100유닛 이상 맞으면 내성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100유닛이면 얼굴에 찔끔찔끔 제가 놓는 거는 100유닛이 사실 거의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0-40유닛 내에서 그 사람의 얼굴에 필요한 부분을 싹싹싹 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맞고 싶은 보톡스 부위가 막 이마도 맞고 싶고, 미간도 맞고 싶고, 콧볼도 맞고 싶고, 사각턱도 맞고 싶다. 약간 이럴 때 제일 맞고 싶은 거 우선순위를 짜셔가지고 100유닛 내에서만 딱 맞으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더는 보톡스의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를 잘 지켜야 돼요. 3개월마다 보톡스 맞고 그러면 내성 진짜 잘 생겨요. 저는 실제로 청담동 쪽에서 내성 생기신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스킨 보톡스 많이 맞았거나 또는 바디 보톡스 많이 맞았거나, 그게 한 번 맞는 용량이 너무 많거나 스킨 보톡스 막 3-4개월마다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분은 이마, 미간, 눈가를 맞았거든요. 그러면 위에 상안면의 얼굴이 뭔가 묘하게 고생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펴지는 게 있어요. 이마도 좀 광광하게 광이 나고, 피부도 좀 좋아 보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젊은 사람 느낌? 이마, 미간, 눈가 보톡스 맞을 때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이마만 딱 맞아야지, 이러는 경우 있거든요. 눈을 중심으로 이마, 미간, 눈가 근육이 균형을 잡고 있어요.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얘만 하나 딱 안 움직이면, 예를 들면 깁스 한쪽 다리 하면 한쪽 다리 굵어지는 것처럼 얘만 딱 맞아버리면 간혹 여기랑 여기가 좀 더 주름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얘만 딱 맞는 것보다 찔끔찔끔을 맞아서 균형은 유지를 하는데 각자 좀 덜 지워지게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마, 미간, 눈가 세트로 많이 맞은 경우들은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맞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아직 미간이랑 눈가 주름이 없는데 처음부터 세트로 맞을 것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그러면 보톡스에 대한 Q&A를 한번 해볼까요? 보톡스를 여러 번 맞으면 주름이 덜해지는데 왜 그러냐면, 보톡스는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애였잖아요. 주름이 지고 있는데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질게 요렇게만 져요. 그러면 주름이 깊어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의 효과가 6개월밖에 안 갈지언정 이 근육을 요만큼 안 쓰고 요렇게만 쓰는 게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름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 번 주기적으로 맞으면 주름이 예방이 되니까 주름에 좋아지죠. 부위별 탑3. 1번은 이마. 피디님도 경험하셨죠? 약간 이마는 사실 아직 주름이 없어도 30대 초반부터 미리 쬐끔쬐끔 맞으면 이게 주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마가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그게 되게 생각보다 예뻐요. 두 번째는 리프팅 보톡스. 요거는 리프팅 보톡스는 보통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약간 목에 그 플라티스마라고 아래로 끌어당기는 근육에 보톡스를 맞으면 아래로 못 당기니까 약간 위로 올라붙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근 부작용도 특별히 없고 되게 남모르게 예뻐지는 포인트. 사각턱이랑 달라요. 사각턱은 여기 깨물근이라고 여기 불끈한 걸 좀 줄이려고, 얼굴이 갸름해 보이려고 맞는 건데요. 리프팅 보톡스는 여기 턱 밑에 이렇게 턱선 따라서 내리는 힘을 약하게 해서
올라붙게 하기 위해서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대는 사각턱 보톡스 맞으면 너무 좋은데 40대 이상에서 맞으면 여기가 부피가 줄어서 오히려 여기가 약간 이렇게 처진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침샘 보톡스랑 완전 달라요. 아, 침샘 보톡스도 있구나. 얘기할게요. 그죠? 세 번째가 저는 콧볼. 콧볼을 맞으면 다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코가 약간 벌렁벌렁하면, 저도 사실 코가 좀 복코고 좀 벌렁벌렁 하거든요. 근데 이 벌렁벌렁한 게 정말 나만 아는 정도로 조금 이렇게 얌전해지면 사람이 조금 더 도회적으로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 벌렁거리는 느낌이 좀 잡혔을 때 나만 아는 약간의 도도함? 그래서 콧볼 보톡스 세 번째로 꼽을 것 같아요. 비추인 보톡스. 제일 최악의 보톡스 부위는 팔자주름이에요. 팔자주름에 보톡스를 놓으면 우리가 얼굴에 중안면을 잡아주고 얼굴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 가닥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약간 얼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원숭이상처럼. 그러니까 팔자주름은 펴졌는데 원숭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팔자주름이 있는 부위, 얼굴에 여기는 보톡스 비추기는 해요. 바디 보톡스. 바디 보톡스는 비추까지는 아닌데 너무 주기적으로 많이 맞으면 별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성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나이가 한 40대 이상이 되면 사실 종아리 좀 더 얇은 게 예쁜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종아리 누구 보여줄 거야? 근데 그때는 오히려 약간 주름이 없고 그냥 싹 펴져 있는 우아한 느낌이 더 예쁠 때가 있어서 그때까지 롱텀을 생각을 하면 바디 보톡스는 가끔 저는 좀 비추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보톡스 비추인 부위. 사각턱 보톡스가 상황에 따라서 비추. 사각턱 보톡스는 맞아서 좋은 사람이 있고 맞으면 오히려 별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각턱 보톡스는 여기 볼륨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갸름해지고 싶은 분들은 보톡스 맞아도 되는데 가끔 이 남자분들은 여기 앵글이 살았을 때 더 멋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보톡스로 팍 줄여놓으면 얼굴이 좀 라인이 너무 여성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트랙티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는 얼굴이 작고 광대가 좀 있는 여성들이 사각턱 보톡스 맞는 게 비추예요. 저는 사각턱 보톡스 안 맞아요. 이게 왜냐면 광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가 확 꺼진다 그러면 얼굴이 빗살무늬 토기 같아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꺼진다 그러면 여기 껍질이 남아가지고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20대 때는 보톡스 맞고 괜찮아도 40대쯤 되면 보톡스를 줄이거나 끊는 게 나은 얼굴들이 있어요. 요새는 뷰티 대세가 앵글 지는 게 이쁘지 않아요? 약간 김지원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턱 앵글이 딱 지는 게 오히려 더 동안 같고 세련되고 자기만의 개성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는 정말 케바케. 근데 40대고 50대인데 여기가 너무 크다. 그럼 맞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리프팅을 뭔가 하나 같이 해주는 게 더 좋죠.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근육인지 살인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어금니랑 물면 불끈할 때가 있어요. 불끈하면 근육이니까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있고요. 했는데 불끈은 안 해요. 근데 거울 보니까 두툼해요. 그럼 그 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프팅 레이저 같은 걸로 꼼수를 좀 부려봐야죠. 아니면 지방 분해 주사나 리프팅 레이저나 이제 이런 걸로. 그쵸. 맞아요. 치과에서도 그냥 맞으라고 해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를 너무 불끈불끈 하거나 아니면 잘 때 이갈이가 있으면 내가 힘을 안 주려고 하는데 여기 불끈불끈 힘줘서 그게 두통을 유발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맞으면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미용적인 목적에서는 얘를 줄였을 때 이득이 없다. 그러면 용량을 조절을 잘해야죠. 힘은 안 들어가는데 볼륨은 줄지 않을 정도로만 맞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참아야 돼요. 저도 참았다가 맞아요. 그 보톡스의 유지력은 사실 한 번 맞을 때 용량을 세게 맞으면 보톡스가 좀 더 유지가 잘 되기는 해요. 근데 길게 가는 것만이 무조건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예뻐야 되잖아요. 보톡스 맞아놓고 5개월쯤 되면 슬슬 이제 좀 풀리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매직이 풀리는 느낌이 오는데 조금만 참았다가 맞는 걸 더 추천해요. 아무리 내성이 없는 보톡스 제품을 골라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 회사 다 믿을 수 있어요? 한 달만 참았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톡스 시술과 보톡스의 내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톡스는 진짜 영리하게 잘 맞으면 정말 젊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시술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보톡스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더우하러 오시면 저희는 의사 진료를 먼저 보는 병원이기 때문에 보톡스가 필요한 부위를 먼저 제가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고민되시면 혼자 너무 소설 쓰지 마시고 한번 와서 진료를 보세요. 얼굴의 어느 부분을 조금씩 맞으면서 살아가면 더 젊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셀프 써마지하는 영상 할 때 보톡스 맞았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한 달 반 됐나? 그래서 한 4개월은 안 맞을 예정이에요. 네.